이제 여러분, 자, 문재인이는 갔죠? 송민수의 해고록 때문에 갔죠? 또 거짓말 많이 해서 갔죠? 그러면 두 번째 내 안철수 후보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내 이분은 딱 보니까 그 선거 포스터 사진을 보십시오. 저 합성 사진입니다. 나 KBS 토론회 때 한번 물어봤어요. 왜 사진을, 내 정치 22년을 했는데 선거 포스터에 합성 사진 쓰는 사람은 처음 봤다. 왜 합성 사진을 썼냐? 이러니까 이분 대답하는 게 걸작이에요. 디자이너가 한 거라서 자기는 잘 모른대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머리는 안철수가 맞는데 몸통은 박지원이냐? 아니, 머리는 분명히 안철수가 맞아요. 그 머리만 떼놓고 그럼 몸통은 전부 박지원이냐? 이분은 박지원이의 사실상 앞에서 조종당하는 사람입니다. 네? 어제 재밌는 이야기를 박지원 대표가 했어요.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초대 평양 대사로 간다. 그런데 이 말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평양 대사가 아니고 우리 남북한 관계는 말하자면 국가 간의 국가 관계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초대 평양 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북한이 이야기하는 고려 연방제 통일입니다. 북한의 대남 전술 전략으로 말하는 고려 연방제 통일을 하게 되면 말하자면 박지원 씨가 북한이 원하는 대로 평양 대사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북 정책을 결정하는데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북 정책에 대한 대한민국 대통령은 김정은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3번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북 정책에 관한 한 박지원이가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1번, 3번은 똑같은 당이에요. 네? 좌파 1중대, 좌파 2중대입니다. 아마 1번, 3번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두 당은 합칩니다. 합치게 돼 있어요. 딱 합치니까 말하자면 1번을 찍거나 3번을 찍거나 좌파들은 누가 되더라도 좌파 공화국이 되니까 그건 합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1번, 3번이 위장전술을 하냐? 특히 3번이 위장전술을 하죠. 좌측에 다리를 반 걸치고 우측에 다리를 반을 딱 가랭이를 쫙 걸쳐가지고 지금 여기도 표 좀 받고 여기도 표 좀 받고 그래가지고 지금 대통령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지난번에 TV 토론할 때 안 물어봤어요. 안철수 후보님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그래 물어보니까 대답이 걸작이에요. 좌파라고 하면 보수 우파의 표가, 우파라고 하면 호남의 표가 없어집니다. 호남의 표가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좌파라고 이러면 영남의 표가 제로가 돼요. 그래 하다 보니까 퍼뜩 생각한 다음에 말하는 것이 상식파입니다. 그래. 대통령이 될 사람이 자기의 이념도 없고 자기의 생각도 없어요. 오락가락하고 갈팡질팡하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드 배치 한다 이런 말만 했지 당론을 바꿀 수 있습니까? 만약 그 당론을 바꾸면 호남에서 표가 한 표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론을 안 바꿔요. 그냥 배치하겠다 말만 해요.
끝나고 나서 보자 이게. 옛날에 DJ가 대통령 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DJP 탁 연합해가지고, 그 다음에 보수파 JP를 연합해가지고 색깔을 싹 빼고 난 뒤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 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뭐 했어요? 북한에 퍼주고 북한 갔다 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번이나 3번이나 누가 되든 간에 똑같이 친북 좌파 정권이 탄생을 한다 이겁니다. 그거 안 되겠죠? 자,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나라 만드는지 내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첫째, 종북 색출해서 척결하겠습니다. 어느 대통령도 종북 좌파가 겁이 나서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종북 좌파를 내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두 번째, 이 나라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의 절벽을 만들고 이 나라 경제를 혼란스럽게 하고 자기들의 기득권과 특권만 지키는 강성 귀족노조 반드시 깨보겠습니다. 예, 부수겠습니다.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이 나라가 왜 성장을 멈추었습니까?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왜 없어졌습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도 해외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지고 기업이 투자를 못하니까 사회가 혼란스럽고 서민들이 살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 투자를 안 하냐? 내가 경남지사를 할 때 한 물어봤어요. 우리 하동에 갈사만에 매립을 하고 있다. 내가 어느 자동차 회사에 50만 대를 정산하는 계획이 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하동으로 오시오. 하동으로 오면 내 50만 대 정산할 100만 평을 싸게 주겠소. 그래 협상을 했는데 2, 3일 뒤에 답이 왔는데 우리는 노조 때문에 정산을 국내에서는 안 하기로 했다. 그래서 사흘 뒤에 보니까 북경에 정산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자동차 회사는 지금 해외에서 생산하는 자동차가 6이라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은 4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손해가 없어요. 오히려 이득이에요. 해외가 노동 생산성도 높고 또 스트라이크가 없으니까 걱정이 없어요. 근데 국내는 어느 자동차 회사 국내 평균 연봉이 1억입니다. 내 도지사 연봉하고 자동차 회사 근로자 연봉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하는데 매년 스트라이크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경영자 총협회하고 무역협회 가서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대통령 되면 강성 귀족노조 반드시 손본다. 강성 귀족노조를 부수고 이 나라에 3%도 안 됩니다. 근로자의 3%도 안 되는 그 강성 귀족노조가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고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전부 다 없애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 안 되죠. 그래서 어느 대통령이 들어와도 노조가 겁이 나서 손을 못 댑니다. 그런데 홍준표는 경남지사를 하면서 진주 어려운을 폐업하고 난 뒤에 강성 귀족노조하고 3년을 싸워서 내가 이긴 전적이 있습니다.
내 진주 어려운 폐업 사건 때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정문 앞에 노조들이 와서 지사 물러가라 퇴진하라 그것만 한 게 아니고 도청을 3,000명이 포위하고 에워싸가지고 겁을 주고 내가 그래도 눈도 깜짝 안 했습니다. (87년) 민주노총이 생긴 이래 민주노총하고 싸워서 이긴 것은 유일하게 홍준표밖에 없습니다.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세 번째, 내 정교조를 손 좀 보겠습니다. 이 땅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전부 좌파 이념에 물들게 하고 그 사람들이 다 커가지고 사회 전체가 종북 세력들이 다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정교조를 이대로 두고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다 좌파 이념에 멍들게 됩니다. 그래서 홍준표! 홍준표! 제가 대한민국 적폐 세력 3대 세력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가 종북 좌파, 두 번째가 강성기종 노조, 세 번째가 정교조입니다. 이 세 적폐 세력을 청산하지 않고는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미래도 없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또 이걸 모든 대통령마다 올라오면 사회통합 이래가지고 가능하면 눈치 보고 달래려고 하고 그래 해본 게 지금 몇 년입니까? 20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세력들을 방치하고는 나라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지난 겨울 엄동설안에 태극기를 들고 대한문에 모이시던 분들도 정말 그 마음 압니다. 오죽했으면 그 엄동설안에 수백만 명이 전국에서 서울로 와서 집결을 했겠습니까? 사실 문제는 그 우리 태극기 부대보다 먼저 시작한 촛불 부대, 촛불 좌파들이 더 먼저 시작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치투쟁에서는 졌습니다. 정치투쟁에서는 졌지만은 이제 5월 9일 날 이 나라를 구하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홍준표가 꼭 이겨야지 이 나라가 살아납니다.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를 찍어야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탄핵 대선에서 안보 대선으로 프레임이 확 바뀌었습니다. 만약 탄핵 대선이었다면 우리 당이 어렵겠죠. 그런데 정말로 북미 간의 초긴장 상태로 가면서 이제 대선의 양상은 안보 대선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좌파 빼고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충청도를 가도 그렇고 경상도를 가도 그렇고 경기도를 가도 그렇습니다. 시장통에 들어가 보면 시장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뛰어나와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하나 꼭 좀 이기라. 그래서 내가 혹시 사장님 결혼조사 전화 받아봤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쁜데 그거 뭐 받을 여가 어딨노? 그래가 세상에 그래가지고 내가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 그걸 안 봤어요. 로데이터라고. 그걸 보니까 27만 통 전화해서 1997명 받았다고 합니다.
4.1% 받았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광적인 지지계층을 상대로 여론조사 해가지고 그것이 96%의 국민들 의사와는 무관하게 여론이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빅데이터 상이라고 그 미국 대통령 선거 때 사용한 기법이 있는데 그 기법에 사용한 것을 보면 홍준표하고 안철수하고 문재인이가 박빙으로 붙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 이야기만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무학입니다. 학교를 가본 일이 없어요. 저희 어머님은 문맹입니다. 까막눈입니다. 39, 41살 되던 애 아들 하나 보겠다고 낳은 게 접니다. 옛날에 39에 아들 하나 봤다 그러면 얼마나 귀하게 컸겠습니까? 근데 우리 집이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초중고등학교, 내 초등학교를 5번 옮겼습니다. 6년 다니면서. 찾아서 저희 집은 이제 아버님은 막노동을 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사 간 곳이 울산입니다. 울산에 가가지고 저는 울산 현대조선소에 야간에 경비를 냈습니다. 일당 800원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뭐 집에서 자 밥을 짓고 계시고 저희 누나 여동생은 또 이제 공장에 다녔고 저는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고학으로 다녔습니다. 공부라도 해야지 내가 살 길이 열린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네, 우리 아버님은 대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96년도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살면서 멘토를 세종대왕이나 이수신 장군, 김구 선생도 아닙니다. 내 엄마입니다. 내 글 모르고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착하게 살면서 남 욕 안 하고 피해를 봐도 참고 욕을 얻어먹어도 참고 무지렁이처럼 우리 부모가 살았어도 착하게 살았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냈습니다. 현대중공업에 일당 800원 받던 경비원 아들도 또 까막눈에 엄마를 둔 그런 무식쟁이 어머니 아들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게 민주주의다. 옛날이면 저는 천민이었습니다. 양민도 못 되고 천민이었습니다. 세월이 좋아서 그런 밑바닥에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더 많았던 그런 세월을 보내도 이 나라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힘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힘으로 경비원 아들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 70%에 달하는 이 서민들의 생활은 청와대가 홍준표가 책임지고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홍준표! 홍영! 대통령을 하겠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평생을 살면서 서민들의 예환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또 당하고 느끼며 살았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해주는 게 나라가 해주는 게 옳은 것인지 아마 홍준표가 나온 후보 중에서 제일 잘할 겁니다. 이 나라 70%를 넘어서는 서민들을 위한 서민 대통령이 되고 이 나라 5천년 국민들의 5천만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보 될 것을 여러분 앞에 내 맹세합니다.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우리 외국 시민 여러분 하나만 딱 하고 이제 합창하고 내려가입시다.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면 대북 정책에 관한 한국 대통령은 누굽니까? 예, 김정은입니다. 보면 1번 김정은, 2번 홍준표, 3번 박지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대북 정책에 관한 한 이 나라 대통령은 누굽니까? 박지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로 5월 9일 체제를 선택하는 날입니다. 단순한 대통령 선거가 아니고 체제를 선택하는 날입니다. 친북 좌파 정권을 선택을 해서 1번 것이냐, 보수 우파 정권을 선택해서 홍준표를 찍을 것이냐. 고맙습니다. 이제 전화 여론조사 오거든 좀 받으세요. 받아. 아이 이놈들이 꼭 전화를 풀로 해가지고 저거 지지하는 그것만 딱 풀로 만들어갖고 맨날 거기만 전화해가지고 뽑아서 하니까 지금 이 꼴이. 그러니까 오늘 제 이야기 듣고 수긍이 되거든 돌아가셔가지고 이웃집 그리고 앞집 옆집 그리고 아들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제가 젊은이들의 롤 모델입니다. 아니 부모님 잘 모시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남의 해코지 안 하고 열심히 살아서 이까지 왔으면 홍준표가 젊은이들의 롤 모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이 딴 데가 있어. 딴 데. 여러분들이 잘 좀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만 믿고 오늘부터 이제 5월 9일까지 4월 5월 8일 밤 12시까지 국민들 만나러 다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대통령 홍준표 후보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홍준표 후보께서 시민 여러분께 큰 절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로 대선 필승입니다. 홍준표! 대통령!